그 다음 질문은 산매와 몰입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어떤 도서를 읽었는데 수행과 몰입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원리가 비슷한지요? 몰입과 산매는 생각 없이 알아차리는 노력의 몰입과 산매는 생각 없이 알아차리려는 노력의 범주, 순수의식에 해당하는지요? 몰입과 산매는 어떻게 보면 뭐 좀 비슷한 측면도 있고 조금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진짜 몰입을 하려거나 산매에 들려고 할 때 이건 뭐냐면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집중하려고 다 하잖아요.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 좀 다릅니다. 이게 아니라 편안하게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다른 일에서도 편안하게 몰입할 때는 사실은 아까 이제 그 어떤 의도가 없거든요. 의도가 없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집중한다 하잖아요. 그냥 막 집중하려고 막 잡으려고 해서는 제대로 몰입이 안 됩니다. 이게 깊이 있게 몰입이 안 됩니다. 그것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그게 이제 어떤 내가 그 대상에 쭉 편안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런 측면 그렇게 한다면 사실 산매에 드는 방식이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매는 뭐냐면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산매라는 자체는 대상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게 우리가 몰입할 때는 여러 가지 대상이 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책을 본다 하면 책에 완전히 몰입이 될 수가 있죠. 재미에 빠져서 몰입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책의 내용들을 보면 범위가 굉장히 넓단 말이죠.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기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산매라고 할 때는 훨씬 더 대상이 단순화됩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 누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 막 연주하는데 완전히 몰입에 하죠. 몰입된 상태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올린 키면서 하는 여러 가지 동작이랄까 또는 여러 가지 뭐 음악적인 어떤 흐름 같은 거 이런 건 다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때보다는 더 단순화가 됐지만 마음이 그래도 복잡하단 말이죠. 근데 이 산매는 아주 단순화된 겁니다. 우리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만약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을 가지고도 점점 단순화가 되거든요. 생각도 없잖아요. 나중에는 호흡만 남는단 말이죠. 나중에 호흡에 처음엔 들숨과 날숨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나중에는 이 들숨과 날숨이라는 이런 이원적인 인식도 사라지는 말이죠. 현재의 순간에 호흡만 있는 거죠. 나중에는 이 호흡마저 사라져요. 이 호흡도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죠. 더 단순화되는 거죠. 순순한 어떤 마음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더 멈추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보통 우리가 다른 일에 몰입해서는 들어갈 수 없는 수준이죠. 마음이 굉장히 단순화되고 대상이 굉장히 단순화되면서 점점 마음이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매 방향은 마음의 멈춤의 방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마음이 멈추면 멈출수록 산매가 개발되는 것이고 마음 챙김도 거기에 따라서 강력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일상에서 어떤 몰입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명상을 하는 정도의 어떤 산매 수준에는 사실 근본적으로 사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수준에 이룰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면 이 산매에 드는 것은 장애를 버려야 되거든요. 5가지 장애라고 했잖아요. 감각적 욕망, 악인, 나태원증, 들등의 의심, 5가지 장애를 사실 버려야지 산매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어떤 법에 대한 또 바른 이해가 있어야지 아주 깊이 있는 어떤
스며들 수가 있는 겁니다. 속세를 살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기한 속세를 살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이럴 때 정체성과 무아를 어떻게 균형을 잡는 게 좋을까요? 정체성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지 않아서 문제지. 자아관념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깨지려면 수다원과가 돼야지 깨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걱정하시면 되고, 이게 일상에서 명상을 하면서 무아를, 사실 이게 다 체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아를 사실은 제대로 이해가 되려면 사실은 이 수다원가가 돼야 됩니다. 유신견이 깨지거든요, 그때서. 내가 있다는 견해가 깨지기 때문에 그때서 사실 무아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또는 삶에 적용시킬 수도 있죠. 적용시키다 보면 이게 나의 어떤 삶의 문제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상에서 내가, 내 것이라고 너무 움켜쥐기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많단 말이죠. 내 몸에 대해서 너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내 몸이 조금만 아파도, 그 괴롭고 힘들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생각 때문에, 감정 때문에 괴로움을 겪잖아요. 생각을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괴로운 거예요. 감정이 막 솟구치고 이러면 괴로운 거예요. 감정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구한테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괴롭죠. 왜냐하면 그러면 뭔가 생각이 나는 거죠. 이 생각이나 감정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무아를 적용해서 잘 좀 활용하다 보면 훨씬 좀 괴로움을 좀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그래,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닌데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가라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내가 왜 여기에 달려서 괴로워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잖아요. 괴로움을 겪는데 모르는 삼자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누가 지금 막 몽둥이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송곳으로 찌르는 것도 아닌데 왜 괴로워하지 한단 말이죠. 그거 맞는 얘기예요. 아니 머릿속에서 그냥 괴로워하는 거야 자기가. 온갖 생각, 감정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은 우리가 TV를 보면서 TV 드라마 보다가 거기에 몰입이 돼서 기뻐하고 슬퍼하잖아요. 그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TV는 밖에 있고 내 머릿속에 TV가 또 있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이게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밖에 TV를 볼 때는 이게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빠져나간단 말이죠. 내게 아니구나 한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 TV가 있잖아요. 머릿속에 TV는 못 꺼내잖아요, 이게. 못 꺼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런 것만 잘 이해를 해도 그래 이거는 그냥 이런 생각이나 감정들은 TV 속에서 온갖 종류의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것처럼 머릿속에서도 한 편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좀 쉽게 버릴 수 있거든요.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무아를 철저히 깨뚫지 못해도 무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아를 활용하면서 점점 무아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나의 많은 괴로움을 덜어내는 거죠. 사실 일상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의 고통을 덜어내는 일종의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윗바산하고 치혜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보면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괴로움을 없애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잘 활용을 하면.